이제 네트워크가 된 이제 골목형 호텔 같은 걸 만들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되게 이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이 들어서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약간 비즈니스가 쉽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개인 브랜드나 IP를 가지는 독립적인 생산자가 되는 시대로 거의 왔는데 사실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당신의 취향을 완성하는 공간 매거진 블루캐빈의 팟캐스트 호스트 천다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사말에서 시작한 브랜드 하버고든 한남동 쇼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스탠다드 디자인은 장식보다는 본질과 기본에 집중하여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가구를 선보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공간과 삶을 연결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누구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낡은 여관을 동네 호텔로 바꾼 작은 실험으로 시작해 지금은 서울 곳곳과 지역 도시를 잇는 국내 대표 코리빙 브랜드 로컬스티치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총 23개 지점으로 지점수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만드시고 특히 최근에는 SK그룹 D&D 프로퍼티 솔루션의 흡수합병이 결정되며 공간 운영의 스케일과 비전을 한 단계 더 키워내고 계십니다. 오늘 게스트 로컬스티치 김수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컬스티치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김수민 대표님은 저희 블루캐빈의 매거진 잡지 취재할 때 처음 맞아요. 했었는데 네. 이 매거진 안에 뭔가 다 가만히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 팟캐스트 통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사실 대표님께서 지금 로컬 스티치는 횟수로만 지금 거의 10 맞아, 한 12년 됐죠. 네.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공간과 주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셨다 보니까 네. 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또 도시에서 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로컬스티치라는 브랜드가 이제 13년을 기점으로 이제 흡수합병이 되는 또 중요한 네. 시점에 있다 보니까 저는 필요한. 네, 그 전까지의 뭔가 얘기들도 한번 정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오셔서 이 일을 시작해 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하는 일은 공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고 원래는 조금 늦은 나이에 그 건축 설계를 전공하게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취직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공간 약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회사를 조그맣게 차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홍대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학교 앞에 이제 작업실 겸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타이밍이 되게 좋게 이제 그때 홍대에 이제 많은 재밌는 가게들이 막 생기고 있는 네. 타이밍이었고 그때 이런저런 일을 이제 수주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의뢰를 받으면서 이제 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같은 거를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랑 이제 주변에 그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조그만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디자인 전공자는 진짜 많은데 디자인이 고민이 되는 건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스몰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디자인 회사 같은 걸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약간 그런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클라이언트 비즈니스가 좀 이제 적성이 안 맞는 스타일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자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 처음 시작은 약간 일종의 호텔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로컬스티치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됐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또 공간이라는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으세요? 제가 약간 그 적성을 못 찾아서 이제 방황하는 20대를 꽤 오랫동안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전에는 원래 어떤 좀 학과나 뭐 이런 걸 원래는 동문학 전공이에요. 독어를 못하긴 하는데 원래 오. 인문대생이었었고 네. 그래서 학교를 맨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 막 광고라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광고 관련된 것들에 이제 많이 이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뭐 인턴도 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막 이런 생활을 꽤 몇 년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디자이너가 아니고 등등 하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보다는 영업이나 약간 이런 베이스의 일들이 포지션이 정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약간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모여서 복작복작 되는 같이 일하는 약간 이런 거 이런 느낌이랑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 있다가 네. 여러 약간 전공을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 이제 전공하기 전에는 좀 약간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종합예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그래서 건축을 이제 전공하면 이제 디자인 전반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뒤늦게 건축을 전공을 하게 됐고 뭐 약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성에 맞아서 네. 예, 재밌게 하고 있죠. 그 예. 뒤에 이제 건축학과 들어가셔서 이제 스튜디오를 차리시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맨 처음 창업은 사실 착즙 주스 바 같은 걸 했었는데 잘 안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 크리에이터가 또 돼보신 거잖아요. 그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회사 형태로 되어 있을 때도 그랬었고 주변에 파트너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그렇고 그냥 남의 걸 만들어주거나 내 걸 만들어주거나 이제 같이 공동으로 브랜드 만들거나 하는 게 사실 꾸준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외부에 말하진 않지만 이제 로컬스테이지 살면서도 많은 이제 빵집과 커피숍과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다 정리하고 좀 주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약간 개인이나 소형 커뮤니티들이 브랜드화돼서 이제 자기의 IP를 일종의 뭐 약간 뭐 커피나 이제 뭐 다른 종류의 결과물들을 생산하는 방식이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앞서서 로컬 스티치를 언급을 했는데 네, 네, 네. 요 회사도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 연장선상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그냥 자체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컨설팅 해주거나 용역을 해주는 베이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버전을 상상을 했던 것 같고요. 슈퍼랑 여관 중에서 뭘 할까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원래 슈퍼를 하고 싶었는데 슈퍼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비즈니스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슈퍼를 포기하고 그때 이제 좀 조그마한 여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랑 연결해서 일종의 지금은 요즘에는 커뮤니티 호텔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된 이제 골목형 호텔 같은 걸 만들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를 우연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되게 이거 되게 참신한 아이템 되게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 들어서 한 3장 4장 정도 이제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알던 믿을 만한 이제 투자자 형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거 해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온드림이라는 그러니까 비영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이제 바잉을 해주시게 돼가지고 벌어놨던 돈 조금이랑 그 온드림에 있었던 사업 개발비를 바탕으로 1호점을 만들게 되었죠. 이제 로컬 스티치는 처음에 만드셨을 때 네. 그런 어떤 골목 호텔 뭐 이런 걸로 그럼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개념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냥 문득 그런 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건데 벤치마킹 한 건 아니었었고 실제로 그땐 그런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자생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은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한국에 서울에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 정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었나 그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호텔들 허가를 되게 많이 내주고 있었어요. 근데 호텔들이 한번 허가 내주면 이제 지어지기도 오래 걸리고 이제 만들고 나서 돈도 많이 들고 만들고 나서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때 그걸 진짜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스케일에서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빨리 고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럼 여관을 고치자. 근데 서비스가 없으니까 동네에 다 갖다 붙이자. 뭐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의 알고리즘을 이제 물고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호텔 같은 컨셉으로 하자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름을 이제 가칭으로 슬리퍼스라고 지었다가 슬립권 약간 이런 슬리퍼스로 지었다가 로컬 스티치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생뚱맞은 이름이라고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니까 약간 좋다라고 많이들 해주셔. 가게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연결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결하는 모델들 자체를 비즈니스 만들면 되겠다 뭐 싶어가지고 여기 묵으면 요 앞에서 이제 조식도 먹고 하면 이제 공통적인 요 네트워크 상에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림이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뭔가 로컬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연결을 맞아요. 하겠다라는 원래 느낌으로 컨셉이 로컬 맞아요. 스티치라는 이름이 네네네.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실 1호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점차는 공간이 한 공간으로 이제 모이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점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때 생각하던 동네 단위의 연결고리 자체는 그냥 비즈니스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건데, 그때 처음에 약간 그런 커뮤니티 호텔을 한 몇 년 운영해 보니까 생각했던 거는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약간 비즈니스가 쉽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네. 예, 약간 뭔가 좀 내가 바로바로 그 오른팔 왼팔처럼 핸들링할 수 있어야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팍팍 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인하우스에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비즈니스상으로 훨씬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직접 다 하는, 내가 이제 카페도 하고 뭐 약간 이렇게 다 하는 형태로 이제 한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역에 비슷한 커뮤니티 호텔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실제로 얘가 이제 그 전체적인 뭐라 그러지? 그런 수익 구조는 뜯어보진 않았지만 약간 요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른 솔루션이 필요할 거예요, 뜯어보면. 예. 실제로 이게 다 서로 간에 네네. 오너십이 흩어져 있는 기회가 흩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되게 뾰족하게 수익을 내는 모델로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해 보면. 예. 딱 그 로컬 스티치를 간단하게 그냥 한 두세 줄 정도로 좀 정의를 한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많이 계속 바뀌어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살고 일하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메인 목표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중간중간 이제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개인 브랜드나 IP를 가지는 독립적인 생산자가 되는 시대로 거의 왔는데, 사실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좀 큰 단위의 동네라던가 아니면 사는 집이라던가 일하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 해야 되는 등등이 사실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변화에 비즈니스 기회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거의 메인 목표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코리빙이라는 거는 네. 공유 주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코리빙이 좀 어떤 거 같으세요? 그 한 코리빙이라는 단어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긴 해요. 건축계에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국내에 좀 전반적으로 들어와서 이야기가 됐던 거는 한 2000년 10년대 정도 초반 정도에 모여서 살아서 재밌게 살던 움직임들이 국내외에 꽤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모여서 같이 살면서 이제 커뮤니티도 하고 아. 좀 스팟 단위로 좀 있었고, 네. 국내에도 꽤 있었죠. 예. 그래서 고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1인 주거 같은 거를 이제 코리빙이라는 단어로 조금 약간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관점에서 지칭하는 단어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한 1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안정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마이너한 문화 같은 걸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한 10년 사이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랑 이런 게 엄청 바뀌었어요. 예. 직업적인 관점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내가 사수한테 배우고 약간 이런 시스템에서 일종의 이제 지금 이제 블루 캐비넷의 이제 예. 파운더 분들처럼 이제 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약간 친구를 만나 가지고 성장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완전 이제 일하거나 공부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엄청 바뀐 상태고, 네. 요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비즈니스상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약간 서비스나 공간이나 주거 공간 자체에 대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화하는 조금 더 큰 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 2000년대 2015년 막 이럴 때 이제 유럽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가면 주로 이제 비슷한 경쟁군들을 좀 찾아보는데, 네. 대부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약간 마이너한 그룹들은 뭐 건축가나 디자이너나 모델들끼리 모여 가지고 일종의 약간 자기네들끼리의 이제 하우스를 만들어서 네. 복작복작 모여 살면서 하는 데들도 있고, 조금 더 돈이 투자되거나 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뭐 그런 프리랜서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약간 호텔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막
16년 정도부터 엄청 런칭이 됐었어요. 근데 어. 그들이 지금 막 서로 합종 연맹을 해가지고 되게 큰 회사들이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고 나서 약간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약간 이렇게 일하거나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하던 일종의 그런 동네 호텔 같은 거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 피벗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코리빙이라는 거를 2010년대 초반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당시에 해외에서도 막 이제 막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는 당시였으면은 다른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 생소했겠죠. 되게 생소한 부분을 어떻게 좀 설득시키려고 하셨던 부분이 그렇죠. 있으셨나요? 처음 몇 년은 사실은 막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한 거에 좀 가깝고요. 그냥 그냥 거에 네네네. 그때 이제 다른 좀 큰 도시들을 돌아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계속 몸집 불리는 걸 보고서는 17년도 말쯤에 확장하기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뭔가 일종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고 약간 이런 애들이 뭐 엄청 있다 이런 것도 포장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려고 하던 차에 이제 운 좋게 이제 저희 2호점을 만들었었는데 2호점을 보고선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확대를 시작한 거죠. 예. 2호점도 1호점 근처에 있었는데 네. 거의 약간 비슷한 컨셉이었어요. 규모도 비슷하고 한 100평도 안 됐구나. 한 7-80평 정도에 네. 한 10명 정도가 같이 살고 뭐 공동 주방도 있고 뭐 일하는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한 약간 조그마한 하우스, 조그마한 건 아니고 그래도 큰 약간 일종의 하우스 같은 그 집이었죠. 코리빙 하우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1호점 만들 때 돈이 없었는데 그때 돈이 더 없어가지고 몸을 떼어서 여기 다 만들고 났는데 운 좋게 이제 좋은 분들도 입주하시고 이제 뭐 그걸 보고서는 이제 비슷하게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네네. 생기고 해가지고 약간 국내에서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투자 받고 확 확대하게 된 거죠. 네. 그 사실 저는 이 코리빙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런 크리에이터에서 또 시작된 건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실제로 사실은 다들 정의하는 게 좀 다른데 네. 저는 조금 더 좁게 정의하는데 코리빙이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일이나 교육 같은 기능 자체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저희 회사만의 약간 좀 좁은 의미의 네네. 해석이긴 한데 이런 또 코리빙 브랜드가 한국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코리빙이라는 거의 시작 지점이 좀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던 거고 네, 맞아요. 이런 로컬 스티치에서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이것도 사실 맞아요. 정의가 너무 다양해서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저는 그냥 그 분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변호사인데 이제 내가 원래 하던 일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를 확대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업무나 전공이나 직업의 분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 생산하는 사람은 대부분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무언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어쨌든 이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랑 잘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또 시도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좀 집중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사실은 크게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의 풀타임으로 그 공간에 있었고 이제 주요 초기 코파운더들도 대부분 크리에이터라 가지고 그냥 뭔가 규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즐겁게 네네. 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고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성장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얘를 약간 비즈니스로 확대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모두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다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얘를 만들 수 있을까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거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도 좀 약간 노드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노드가 되는 분들을 약간 그 공간이나 약간 그런 커뮤니티의 호스트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약간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조금 더 빨리 확대해야지 뭐 이런 계획, 이런 시도들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주로는 분야마다 브랜드나 회사나 약간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해주면서 저희는 그분들한테 이제 공간을 그 약간 그 부동산을 좀 더 유연하거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부담 없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그런 역학 관계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터가 아닌 사람들도 살 수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 공간에. 예. 그런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마- 또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크리에이터 궁금해요. 아닌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네, 사실 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게 또 예비 크리에이터니까.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크리에이터일 수는 없는 예. 거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 아는 분의 따님이 이제 그 고시 준비를 오래 하고 있어서 저희 공간을 꽤 오래 이용했었어요. 몇 년 이용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시가 됐을 거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그냥 신림동에서 공부한 이제 판사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있는 판사와는 사실은 이제 도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거니까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 판사님도 이제 언젠간 이제 크리에이터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렇게 실제로 그래서 네. 크리에이터가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네, 많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사실 저희 브랜드가 그렇게 되게 큰 브랜드는 아니었었고 좀 뾰족하게 오랫동안 알려진 편이어서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특이한 전체 매수의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유니크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반수 이상 됐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학생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이제 그 아셔가지고 그냥 여기 한번 살게 해보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근데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게 장기적으로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예. 그 방금 되게 뾰족하게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좀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디자인이나 뭐 약간 창업을 한 프리랜서나 미디어 하시거나 뭐 약간 이런 뭐 영상 하시거나 뭐 이런 쪽이 거의 사실은 예전부터 되게 대부분이긴 했었습니다. 예, 과반수 이상이 그런 분들이었고 저희가 막 이제 대중을 상대로 막 광고비를 막 해가지고 막 광고를 막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인 추천이나 아름아름 약간 그 12년 동안 이렇게 퍼져서 알려지게 되는 스타일이니까 다 그런 비슷한 부류들끼리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대표님께서는 뭐 딱 비즈니스맨 이걸로 출발한 느낌보다는 맞습니다. 저거 네. 건축학과에서 또 네, 출발하기도 네, 네. 했고 많은 챌린지가 예, 있었죠. 그래서. 이런 뭔가 네. 비즈니스와 어쨌든 이런 디자인 사이에서도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원래 예전에는 막 사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나 이제 제가 하는 디자인의 원소스를 생각하면은 제가 작은 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돈을 적게 쓰는 거랑 되게 작은 공간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쪽방 이런 걸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영리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제한된 돈으로 이제 홈리스 분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의 약간 디자인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역설적이게도. 예. 근데 저희 이제 공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원을 적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의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지배하는 거의 메인 생각이에요. 예. 네네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도 지점도 다 모양이 좀 다 다른데 그 이유가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리모델링이니까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치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뭐 호텔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거기에 필요한 게 있을 거고 나머지 거기 필요 없는 게 있을 거면 필요 없는 거 일단 걷어내고 나머지 필요 있는 거 중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얼마나 붙여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의 그냥 이제 일관적인 축이거든요. 그 방식을 이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전에 좀 작거나 예산이 적은 프로젝트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약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변형이 된 거네. 맞아.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앞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원을 많이 쓰는 게 좀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자원을 적게 쓰고 이제 자원을 적게 써야 또 입주자들한테 조금 더 적은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에 좀 요즘에는 엄청 꽂혀 있어요. 공을 들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긴 하는데 뭔가 엄청 모양을 내거나 그 구별되는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저희 디자인을 좋아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공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보면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이 맞다라고 이제 공감해 주는 서로 간의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러면은 로컬 스티치에서 메인으로 지금 좀 서비스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나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멤버십이랑 코어 리빙 스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부동산이나 이런 좀 무거운 하드웨어에 연연해하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약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나 스테이처럼 뭔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약간 이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나 공간들을 다 묶어서 이제 일종의 멤버십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월 12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월 12만 원 받는 멤버십이 사실은 이 이후에 약간 직업인이 되는 그런 패키지 같은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막 내가 뭐 디자이너야. 네. 이러면 막 작가가 되거나 다른 이제 뭐 셰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거나 약간 직업군이 약간 횡으로 약간 다른 변화해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네네.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나 오늘 작가였다가 내일 셰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그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책을 내거나 뭐 강연을 하거나 뭐 밥을 만들거나 뭐 등등 다 괜찮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병렬로 옆으로 가려면 예전보다 약간 쉬워졌지만 그래도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도와주는 약간 멤버십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요 두 부분을 사실은 이제 주요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그럼 멤버십이라는 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거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제일 큰 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액세스해서 편하게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핫데스크나 회의실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을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요게 제일 크고요. 그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이제 특수하게 무언가 필요하다 그러면 배울 수 있거나 약간 이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약간 붙이면서 좀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이제 그런 코리빙이나 코워킹처럼 주거 공간이나 업무 공간 자체가 막 하드웨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냥 방을 파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굳이 방이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가 막 약간 엄청 좋거나 나쁘거나 보다는 조금 다른 상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상품성에 대한 거를 원하는 소비자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로켓스티치 보면은 사실 저도 거기에서 이제 오피스도 아, 쓰고 맞아요.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살게끔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랑 막 협업도 네, 하시고, 많이 하죠. 보면은 네네. 거기 그 소규타운에서도 보면 막 네네네. 전시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협업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막 딱 목적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볼륨이 있는 회사나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재밌는 걸 하려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약간 좀 성장을 했거나 하는 경험치가 좀 확실하게 이제 내재화돼 있어서, 그냥 무언가를 할 때 이제 같이 해서 판을 좀 키우는 게 서로에게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방식을 그냥 반복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네. 사실은 이제 찾아오시면 무조건 같이 합니다. 뭔가 하자. 야, 이러면 무조건 같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최대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좀 피곤해하시긴 하는데, 하여간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제 뭔가 괜찮은 동네가 만들어져야 사실은 이제 그 동네에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계속 나타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재밌고 하니까 안 떠나고 하는 거니, 그러려면 결국 이제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로 따지면 회사 연차마다 아니면 회사의 규모마다 아니면 뭐 등등 이제 나이대나 여러 가지마다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이밍에 생각해 놓고 있는 저희 회사나 이제 합병된 법인의 역할은 이제 사실 부동산을 되게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도시 생산자들이 이거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네. 하는 약간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약간 버퍼가 되어줘서 사람들이 뭔가 약간 돈 부담이 없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서의 일종의 역할 같은 거죠. 저희는 그 주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에는 이제 고정 임차 형태로의 입주를 별로 받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 공간에서 뭔가를 이벤트 같은 걸 벌이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이나 등등을 쉐어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약간 기존의 좀 무거운 계약 방식 자체보다 얘가 약간 사실 약간 배타적인 계약으로 세팅이 되기 마련이라서, 조금 더 그냥
그냥 같이 살고 같이 죽는 형태로의 세팅을 하는 구조를 이제 메인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망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역할을 주로 저희 회사가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간을 쓰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수익적인 부분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맡고 하는 형태를 하고 있죠. 대부분 입주해 있는 뭐 운동하시는 브랜드들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빵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샤브샤브로 들어와 있는 데들도 있고 뭐 여럿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런 마르쉐처럼 이제 팝업이나 그 플리마켓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반적으로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어쨌든 이런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하드웨어를 좀 생산자들, 크리에이터들한테 쉽게 매칭이 될 수 있게 네,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해주는 게 사실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로컬 스티치라는 게 단순하게 뭔가 그냥 돈을 딱 월마다 내고 그냥 삶을 그냥 주거만 딱 하고 그냥 네. 오피스텔 같은 그런 개념이 완전히 아닌 거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계속 갈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이제 브랜드들이 있고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면 더 많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시장에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합병되고 나서 이제 브랜드도 더 늘리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각각의 브랜드나 이제 회사 전체가 어떻게 해야 좀 오래 성장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데, 그럴 때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뭔가 아군이 많을 때 항상 네네. 항상 기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에 이제 좀 아군이라기보다 뭐 친구를 많이 만드는 거에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랑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좀 약간 부동산을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이제 뭐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에 진심인 다른 분들은 자기의 이제 진심인 영역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 하면은 이제 같이 잘 어울려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게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라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뭐 이제 건물의 주거가 아닌 뭐 부분은 뭐 임차 형식으로 잘 풀어서 협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사례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사례 혹시 하나만 있으실까요? 대부분 다 그렇긴 하는데, 그 블루 캐비넷도 친하게 지내는 이제 무랩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회사랑은 친하게 지낸 지 꽤 오래 됐는데 한 7-8년 정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가구 편집을 하는 지금 되게 큰 회사가 되었고, 이제 잭슨 카멜레온이랑 이제 무니토나 오블리크 테이블 같은 주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죠. 약간 이렇게 지점 몇 개 만들잖아요. 국내에 막 되게 많은 옵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재밌거나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7번째 지점을 소공동에 만들게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고민이 그동안 그 전에 한 6개 정도를 만들었었으니까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을 주고자 하는 게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하지, 약간 이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지금 다 유명해졌지만 약간 조금 신진 디자이너들이랑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잭슨이나 오블리크 테이블처럼 이제 또 되게 잘하시는 디자이너 분들, 그때 막 한창 이제 뜨고 있는 라이징 스타였는데, 그래서 그들이랑 이제 가구들을 그 공간을 채우는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되게 좋아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디자이너 분들이랑 협업으로 가구를 만드는데, 이제 가구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양산형 가구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디자인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CS나 배송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 스테디셀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좀 되게 큰 리스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조금 실험적인 가구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저희는 조금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약간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때 소공동을 만들었던 가구, 그때 시제품을 만들었던 가구들이 이제 잭슨이나 오블리크의 그 당시 이제 주요 이제 제품들로 이제 시제품들을 그 판매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괜찮게 돌아갔던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같은 방식을 계속 차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 생산자 분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이 또 내부여야 된다 막 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요즘은 더 외부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긴 해요. 오히려 사실은 그냥 더- 다양한 진짜 맞아요. 크리에이터들이랑 예. 그냥 협업하는 하나의 객체로서 네,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네. 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어. 뭔가 일종의 그런 그때그때 유니온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뭔가 결과물을 좀 크게 내는 약간 이런 방식을 취할 것 같고 그동안 거의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면은 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다양한 완전 환영이죠. 완전 크리에이터들이 예. 언제든지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같이 뭔가 맞아요. 해보는 것도 되게 열려 있는 상태인 네. 거고요. 네. 로컬 스티치 이제 공간 디자인 보면은 되게 약간 컬러풀한 파스텔 톤이랑 네. 막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네. 뭐 이런 많이 쓰죠. 예. 디자인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을 좀 겨냥한 그런 디자인인가요? 색깔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전략적인 거긴 한데 네. 전체적인 약간 자원을 적게 쓰려면 그냥 몇 군데에다가 이제 몰빵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략이에요. 네. 실제로는 예전 1호점 만들었을 때부터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디자인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경쟁군에 있는 호텔이 있어. 그럼 얘보다 내가 항상 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얘보다 하나 두 개는 이제 확 좋게 하고 나머지는 되게 약간 좀 네. 힘을 뺀다 약간 이런 전략을 그동안은 쭉 써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를 삼는 색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일종의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모나지 않고 좀 약간 둥글둥글하게 가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몇 가지 아이덴티티를 내는 데는 좀 돈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아니면 뭐 매트리스나 이렇게 좀 기능성으로 좀 되게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적인 이제 네. 상품성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돈을 많이 쓰자. 어. 나머지는 별로 쓰지 말자. 약간 이게 실은 이제 기본적인 기조예요. 네. 음. 그래서 되게 그런 데서도 되게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해줘야 될 거에는 되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점마다 이게 또 디자인 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좋은 디자인이란 뭔가? 선생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엄청 오랜 기간 이걸 디자인이란 뭔가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있는지에 좀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들 생각하는 일종의 이렇게 좀 이렇게 파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생각하는 이제 각자의 생각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저는 이제 얼마나 적은 이제 자원을 들여서 이제 소비자한테 많은 걸 줄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디자인 그룹에 속해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중에 하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또 여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손을 덜 댔는데 잘하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나중에 집을 지금 맡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손대지 않았는데 약간 잘하는. 예. 근데 그게 되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다 그냥 조금 손을 덜 들더라도 비용이 좀 적더라도 사람들이 갔을 때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확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대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뭔가 물가도 진짜 많이 올랐고 네. 서울 같은 경우로 따졌을 때도 되게 비싼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계속적인 자원을 부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부담이 네.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자원을 덜 들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로컬 스티치가 각 지점의 위치는 네. 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건물을 지금까지는 막 사서 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 가지고
우리가 사서 하는 케이스는 아예 없었고 이제 같이 하는 펀드들이나 이런 데다가 사주는 케이스들은 있었는데 주로는 이제 의뢰 오는 이제 건물을 소유한 분이나 지자체랑 상의해서 이제 지점을 늘리기 때문에 막 어디를 동네를 찍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네. 주로 의뢰했던 데들이 좀 오래된 건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북 지역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로 학생이나 외국인이나 뭐 유학생이나 뭐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는 딱 제 생각에는 그 A급지는 좀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뭐 마포구, 뭐 용산구, 중구, 뭐 이런 종로구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여 그 뭐 서대문구 이런 데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주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요랑 그 토지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의 수요랑 이제 입주자의 수요가 약간 교집합으로 만나는 데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는 지금 얘기한 그런 데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서도 대표님 기억에 남는 좀 지점들이 있나요? 하나같이 소중한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는 그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게 여기서 다 하나하나 물어볼 네. 수는 없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1호점이 제일 기억에 나요. 이제 제일 한 10년 넘게 운영을 했었고 네. 지금 이제 문을 닫았지만 10년 넘게 운영을 했었고 되게 많은 이제 친구들을 만난 지점이라 가지고 이제 1호점이 제일 기억에 남죠. 막 풀타임으로 살지는 않았었는데 실제 초기에는 이제 그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면서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낮에는 각자 이제 디자인 일들을 하다가 밤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당직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사실 이제 반 약간 사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다들 이제 묶여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던 친구들이 막 얘가 이제 임차인이고 내가 임대인이고 약간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서로 지내는 거니까 그냥 뭐 고재미로 한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있던 친구들이 막 지금 다 되게 다 잘 지내고 있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비즈니스 확장하거나 하는데 거의 메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때 1호점 때가 되게 좀 굳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지점이나 아니면은 연남장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연남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어반플레이랑 같이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었었는데 항상 이제 다른 데 내가 이제 혼자 해결 못 보는 거는 다른 데랑 같이 해서 이제 해결 봤을 때 생기는 기회나 이제 시너지 자체가 엄청 크다는 거를 그때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때 연남장이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완전 오반 플레이에서 맞아요. 거기가 원래 위에가 주거랑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뭐 세금 문제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없어지면서 저희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오피스로만 쓰고 계시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그 조금 넘기 힘든 산은 이렇게 친구랑 같이 넘으면 기회가 엄청 생기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연남장을 하면서 이제 서교타운도 하게 되고 등등 한 거거든요. 그 모델을 이제 약간 스케일업 해가지고 기획하게 된 거라 가지고 그 다음에도 뭐 지금도 이제 뭐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게 혼자 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넘었을 때가 더 난 거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